11월 20일이었죠. 11월 20일 날 이제 교육부에서 또 발표를 했죠. 2년도에 입시 이제 그 교육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지금 가져와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고교학점제가 뭐냐면, 뭐 이런 이게 이제 전 세계 이제 교육 뭐라 그러지? 뭐 세미나 같은 거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아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아이를 길러내야 된다.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하다. 과거에 그런 지금 교육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획일화된 그리고 암기식,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가지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기계가 그런 것들을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그 전 세계 교육 세미나에서 결국에는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하고 이 교육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참여를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고교학점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인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책이 고교 학점제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고교 학점제가 결국에는 뭐냐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대학처럼 듣는 것이 고교 학점제인데 우리 학교 내에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주변 학교와 연합해서 그 과목을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경제라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학교에 전화해보니까 옆에 학교에는 있대. 그러면 옆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또는 옆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주거나 또는 이것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면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하나의 거점 학교에 모여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합해가지고 수업을 듣게 만듭니다. 이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수업을 제공을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최대한 듣게끔 만들겠다. 이게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교학점제를 언제 하냐? 학점제 도입 기반은 지금 벌써부터 18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마이스터고는 작년부터 벌써 고교학점제를 거의 시행을 하고 있었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학점제 제도 도입 부분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분 도입이 완전히 이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도는 제가 연도 보는 법 말씀드렸는데 이때 그러니까 1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1년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점 제도의 도입 부분에 있는 아이들은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점제 제도가 부분 도입되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고등학교가 어떻게 되냐? 특목고, 뭐 자사고, 뭐 영재고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영재고는 남아있을 것 같지만 뭐 과학고라든지 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발표가 그렇게 됐어요. 우선은 발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없어질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이다. 그래서 뭐 막차를 타고 싶다.
뭐 자사고나 뭐 특목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를 가서 막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학년에는 그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게끔 발표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뭐 괜히 뭐 특목고나 이런 과학고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왜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뭐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까 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나중에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은 좀 스킵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강화 지원 방향을 지금 가지고 국가에서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의 수준을 높이겠다. 그리고 모든 학교를 일반고로 만든 뒤에 모든 일반고에서 수업의 역량을 높여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고교학점제입니다. 제가 그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쭉 설명을 드리고 이제 뒷부분에 제가 그러면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고교학점제에 따른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긴 해요.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필요하다고 싶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학점 위주로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되고 이렇게 뭐 좋은 말들 써놨어요. 교육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학생이랑 같이 읽어보시고 어머님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단위수 기준이었죠. 단위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그 3분의 2 성적은 필요가 전혀 없었죠.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자든 말든 그냥 수업 일수의 3분의 2만 넘으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이 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학점이 아니었는데 이제 192학점을 취득을 하면 졸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만에 졸업을 가능하다 뭐 이것도 논의는 하고 있었지만 아마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됩니다. 그런데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빵빵빵빵빵점을 맞아도 졸업이 가능했어요. 고등학교가.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를 이제 그 단일 수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과목은 뭐 그냥 굳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과목이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걸 써야 되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고1, 여기는 고2, 고3이 듣는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공부를 못해도 졸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적용된 이후부터는 학점이 채워지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한데 학점이 채워지는 기준이 뭐냐? 성적이 그 대학 때도 F 받으면 졸업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F라는 단어가 너무 뭐 욕 같고 죄송합니다. 욕 같고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걸 I로 바꿨어요. I로 바꿔서 이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 A, B, C, D, E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I.
fail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낙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와서 이렇게 낙제받은 아이들은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재수강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를 4년 다니는 재수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줄일까라는 방향이 또 나오게 되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과목이고 공통 과목에 포함된 내용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영어, 수학과 해당하는 내용이 공통 과목으로 포함이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자, 왜 중요한지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온다. 자, 제가 설명 때 이거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근데 자, 지금 현재는 고1, 고2, 고3은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오고 고2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9등급 플러스 성취도라는 건 ABC를 뜻하 ABCD2로 나온다는 걸 뜻합니다. 성취도로 나오고 또는 ABC.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ABC로 거의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진로 선택 과목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만 이렇게 된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도로 바뀐다. 왜? 선택 과목을 들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등급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 D로 나온다. 이로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 1등급은 4%만 받을 수 있죠. 2등급은 11%만 받을 수 있어요. 3등급은 23%만 받을 수 있고 4등급은 40%만 받을 수 있어요. 5등급부터는 받으시면 대학을 못 가니까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서울 상위권 대학, 인서울 그 주요 대학, 그 다음에 경기도 이상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성적. 여기는 그 지방에 있는 대학 5등급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을 못 갑니다.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 모집이 안 돼가지고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학교가 폐교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등급을 받아. 그래서 5등급에 맞는 대학을 만약에 갔어.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겠죠. 5등급, 6등급 아이들은.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우리 학교 모교는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딱 갔는데 학교가 막 골프장으로 바뀌어 있거나 양로원으로 바뀌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캠핑장으로 바뀌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도 이상의 대학들은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어쨌든 잡설이 길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등급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이 거의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빨리 끝내놓고 접목시켜 놔야 한다. 왜? 고등학교 2학년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이 성취도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성취도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성취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성취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이고. 자, 학교 알림이 사용하시는 분, 아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자, 학교 알림이 같은 데 보면 지금 성적이 그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원하시는 학교를 딱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학교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A를 맞는 퍼센테이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B를 맞는 퍼센테이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성적이 A, B, C, D, E로 나와요. 중학교 기준입니다. 중학교 기준에 A 받는 퍼센테이지가 한 30% 정도 돼요. B 받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막 40% 돼요. 나머지 여기서 뭐 10%, 10%뭐 이렇게 노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C랑 D, E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들어가요. 고등학교가 성취도 평가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을 뽑고 싶은 게 이 대학의 목적이에요. 좋은 학생을 뽑고 싶고 좋은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학인데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성적이 나와버리면 변별력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A를 야, 너 A 받았다. 대단하다. 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등급을 받으면 4%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전교 300명이면 12등 안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 그렇기 때문에 야, 너 1등급이야? 대단하다. 공부 좀 하는 친구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야, A를 받았어. 대학에서는 A를 받고 성적을 다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점수도 확인할 수 있고 학교 평균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A 받았다고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왜? A를 30%나 받으니. 그리고 시험 문제를 진짜 쉽게 내버리면 그냥 100점 다 받을 수 있거든요. 100점이 몇 명인지도 어떻게 알아? 학교 인원에서 50명이 다 A를 100점을 받았어. 시험을 쉽게 내가지고. 왜? 선생님은 대학을 잘 보내고 싶으니까 A를 받게끔 많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미적분을 딱 봤을 때 미적분 100점 받은 애가 50명이야. 그리고 A 받은 아이들이 30%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거죠. 거의 막 인원이 1등급에서 거의 확 뛰는 거잖아요. 거의 10배 가까이 뛰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가지고 변별력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좀 공부의 역량을 파악하기에 가장 쉬운 게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돼버리는 거죠. 왜? 등급으로 나오니까. 등급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A는 주요 대학일 경우에 A는 당연히 맞아야 될 것이고 A에서도 몇 점을 맞았느냐도 중요해질 것이고 이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과목 내에서 세특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세특이 뭐냐면 각 과목에 500자씩 그 과목 선생님이 학생에게 500자씩 써주는 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세특인데 이 세특이 좀 중요해지는 거죠. 이 아이가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내용의 수업을 들었는지, 수업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이 세특에 써지는데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지금은 저도 컨설팅할 때 죄송해요. 지금은 저도 컨설팅할 때 의대 가고 싶은 아이야. 그러면 일반고 보내서 무조건 올 1등급 맞게 만들고 수능 최저 끌어와가지고 의대 보내는 커리큘럼을 짜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신의 역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좀 채팅 쳐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렇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그냥 대충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이 진로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자, 오늘 강의를 들으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뒷부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심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과목이 다 쪼개졌어요, 지금. 과목이 이렇게 다 쪼개지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과목이 쪼개져서 들을 수 있다. 뒷부분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만 이상, 90점만 이상 넘으면 절대평가로 보시면 돼요. 절대평가. 기존에는 상대평가였는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점은 아시죠? 상대평가는 학교 아이들과 서로 경쟁해서 서열을 매기는 게 상대평가지만 절대평가는 90점만 넘으면 A, 뭐 80점 넘으면 B 이런 식으로 70점 넘으면 C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절대평가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내신이 조금 내신의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립을 하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진행이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것들 제가 살짝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대입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왜?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과목이 개설이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도입을 할 거다. 학점을 이런 식으로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192학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끔 만들 거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그 창체 활동을 쭉쭉쭉 했었는데 지금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겠다. 많이 하게끔 하고 동아리도 자치적으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자기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는 공통 과목으로 만들어지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 아이가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을 듣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진로에 맞는 고민이 시작돼서부터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지, 어떤 흥미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과목을 들어야지, 나는 이런 과목을 가지고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계획을 짜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세대가 왔습니다. 진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학교는 어떻게 바뀌냐. 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진로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자유학년제가 있죠. 그래서 시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1 같은 경우에는 중2, 중3, 3 이렇게 있는데 시험이 없잖아요. 시험이 없는데 제가 그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도 다 보내드릴게요. 거기 보면 그 중학교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가 없어져요. 자유학기제가 없어지고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중1 때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중1 1학기 때 시험을 봐요. 자, 중1 1학기 때는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중1 1학기 때는 시험을 보게 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에서 1학기 때 시험을 보고 2학기 때는 시험을 안 봐요. 2학기 때는 지금처럼 자유학년제로 해서 자기의 꿈과 노력과 희망을 찾게끔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로 뺐냐면 중3 2학기 때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이 2학기 때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고 진로 탐구 활동을 하라고 또 시간을 줍니다. 왜?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진짜 네 진로가 좀 어느 정도 선명해져야 과목도 선택하고 어떤 커리큘럼을 짤지를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어떤 데 흥미가 있는지 빨리 좀 찾아봐. 이렇게 바뀝니다. 현실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학교 재량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때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시험이 없을 수 있고 어떤 학교는 이때 시험을 하고 이때는 자유학년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학기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고 거의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시험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또 뭐죠? 지금 비평준화나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갔죠. 그런데 고등학교가 모든 학교가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이 중요해지지가 않았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해당하는 내용은 좀 빨리 끝내놔야 돼요. 이거는 오늘 다 못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이거는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좀 제가 컨설팅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유료로, 그리고 또 학원에서도 유료로 좀 비싼 돈 받고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무료로 혜택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좀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유료 강의를 오픈을 해서 이제 학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과목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좀 급하다 그러시면 이제 노진영 원장님 이제 이번에 학원 또 오픈하셨잖아요. 그래서 포항 학원으로 달려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학교가 지금 이렇게 바뀐다는 거, 중학교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로적인 내용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탐구가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 많이 공유해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공간까지 다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학습공간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럽죠. 좋죠. 우리 학교 다닐 때랑은 완전 다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자기의 대학교 때도 제 자리가 없었잖아요. 우리 반이 없었고 담임 선생님도 없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고등학교도 바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각자 스케줄과 커리큘럼을 형성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말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 같다라고 지금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올해 수능 만점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뉴스 보신 분 있나? 올해 수능의 만점. 한 명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네. 한 명밖에 없어. 이게 동탄 국제고 출신 재수생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수능이 쉬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그거 좀, 국어 만점자는 모르시겠죠? 국어 만점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국어? 인터넷 검색하실 필요는 없고 40몇 명일 텐데. 국어 만점자가, 그런데 수학 만점자가 4,000명인가 돼요. 국어 만점자는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국어를 애들이 너무 못해. 그래서 수학 만점자가 전과목 만점자가 1명, 국어 만점자는 몇십 명대, 수학 만점자가 4,000명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거 국어 준비 잘 시키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튜브 세대고 영상으로 이제 모든 걸 접하는 세대라서 이 독해력이 진짜 떨어지거든요. 독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저희 노진영 원장님도 매일 국어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 좋거든요. 이런 거 시켜가지고 국어적으로 준비를 꼭 시키셔야 돼요. 이거 국어적으로 꼭 준비시켜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공부의 기본은 독해력이에요. 독해력. 영어, 수학, 뭐 만약에 대학별고사가 생겨서 논술, 뭐 기술 이런 게 생긴다. 이거 다 뭐를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국어를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문제를 얘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영상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제가 다음번에 설명회 때 유료 설명회 때 설명드리는 핵심 중에 국어, 영어, 수학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국어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국어를. 아시겠죠?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수학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은근히 국어를 잘 많이 이게 네, 네, 그래요. 어쨌든 또 잡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잡설이 많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뭘 결국에는 내신 가지고도 못 뽑아, 수능 가지도 못 뽑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별고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상위권 대학에서 이 아이들의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뜰채가 필요하다. 그래서